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통합사회 김윤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어서 첫 번째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회라는 이 전국 모의고사는요, 3월달 중학교 때 배운 것을 바탕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었지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있을 내신입니다. 그렇죠? 내신에서 일단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3월 학력평가 문제 중에서 1학기 중간고사와 연관된 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체크해 드릴 거니까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1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게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파트가 될 거예요.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지윤리,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어떠한 것이 떠올라야 되느냐? 레오폴드라는 인물이 떠올라 주셔야 된다라는 거. 됐죠? 우리 통합사회 1, 3단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레오폴드는 대표적인 생태중심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생태중심주의 하면 우리가 두 가지가 좀 떠올라 주셔야 되는데, 하나가 전일론적 관점, 전체가 하나로 연관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 내재적 가치라는 거, 맞죠? 이는 인간중심주의의 도구적 가치와 비교되는 개념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좀 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에 도움될까라고 했을 때 이 생태중심주의의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면 좋아요. 한계점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환경 파시즘적 성격이 나타난다라는 거였죠. 이 생태중심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중시해요.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특정 생명체가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해친다면 그 생명체는 멸종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환경 파시즘적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의 입장 찾으러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성을 지니지 않은 개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마비될 수 없는 거고, 2번 대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 무관한 독립적 존재다라고 하는데, 전일론적 관점으로서 우리는 전체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 또한 틀린 것이고,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본다. 이것은 인간중심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3번 무생물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적 가치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도움을 위한 거, 도구적 가치와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인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을 인간중심주의고, 참고로 3번 문장은 지어낸 거. 4번 인간은 대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대표적인 인간중심주의니까 틀렸고,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는데, 이 5번이 환경 파시즘과 연관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를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의 행위, 대표적으로 특정 생명체를 멸종시키는 거,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2번 봅니다.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푸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런 개념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한번 보자고요.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동물 실험은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이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라는 것의 소전제인데, 이거에 대한 반론이니까 결국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이 반론은 동물 실험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근거를 찾으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동물 실험은 인간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다? 찬성의 입장이겠죠. 허용해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 실험은 다른 실험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익이 되니까 동물 실험을 또 찬성하는 입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반대하는 거죠.
3번 봅니다.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 반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4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많은 윤리적 제한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해야 된다. 이 또한 찬성의 입장에 가까운 근거가 될 거고 5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대체하는 동물 실험이 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라는 거니까 이 또한 찬성의 입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주면 되겠다라는 거. 되죠? 오케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가는요. 통합사회 1교과서나 통합사회에서 교과서마다 다루는 교과서가 있고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서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라는 건데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 보편적 도덕 법칙, 키워드가 도덕 법칙이 될 것이고 또한 의무의식이다. 그래서 의무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인물 누굽니까? 칸트다라는 거. 그러면 칸트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보자고요. 다수의 쾌락 증진을 위한 도덕 법칙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수의 쾌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했던 공리주의의 벤당 이러한 인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없고 2번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오케이. 도덕 법칙 지켜야만 한다. 의무. 그러니까 칸트의 입장이 맞겠다라는 거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행동의 도덕성은 행동의 동기보다 결과에 근거한다. 이 또한 만들어진 문장. 알겠죠? 만들어진 문장. 4번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아니죠. 경제적 이익하고는 무관한 거. 5번 자율적인 존재인 인간은 아무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의무에 따라서 착하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다. 됐죠? 4번 봅니다. 그림은 인터넷 게시판 화면이다. 미주신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만을 기억해서 리을 중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쭉 보니까 나는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을 제안한다 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누구나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라. 이거 보니까 우리 롤스라는 인물이 떠올라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 롤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2에서 반드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신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오게 될 것인데 이 롤스의 정의 원칙은 우리가 조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제1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제1원칙이 뭐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2원칙도 있어요. 이 제2원칙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기억할 건데 하나가 차등의 원칙. 그렇죠? 차등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한번 써보고 이 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이 차등의 원칙이에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려면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라고 나왔는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나타난다. 그것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을 찬성하는 것이 롤스가 될 거고요. 참고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2 배우잖아요. 롤스하고 노직 비교하는 문제 내신에서 무조건 나온다. 됐죠? 그러면 1원칙과 2원칙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것들 한번 체크하면 답이 나올 건데 지위 획득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어요. 틀린 말. 허용될 수 있다. 조건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었을 때
디귿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니까 맞는 말이 될 것이고 리을 정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자. 그러면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니까 어디 갔을까?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것이고 5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푸는 거고요. 아마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2에서 연관됐을 때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보자고요. 국가 A의 수도에 도착해서 베를린 장벽을 보았다라고 했으니까 수도가 베를린이겠네. 그러면 이 나라는 독일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독일이 통일했는데 국내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 국내에서 했던 노력이 어떤 것인지가 기억이고 니은은 통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가보자고요. 1번입니다. A. 독일은 20세기에 극심한 종교 갈등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독일은 이념 갈등이고요. 종교 갈등과 관련해서도 통합사회 2에서 배울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있구나라고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 독일은 경도상 우리나라의 어느 쪽? 서쪽에 있죠. 우리나라가 이쪽이고 독일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서쪽에 있다. 그러니까 시간도 느릴 것이고 3번 기역 주변 고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휴전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독일은 휴전협정을 체결한 적 없고요. 휴전협정을 체결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오케이, 우리나라. 그래서 이것도 관련 없는 거고 4번 분단 극복을 위해 이념 갈등을 확대해서는 안 되고 축소해야 되겠죠. 오케이. 5번 이시라 문제 해소를 위한 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통일하면은 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라는 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고요. 6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거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파트잖아요. 통합사회 1에서 행복의 의미와 기준 파트에서 우리가 들어보게 될 것인데 책 한번 해봅니다. 자,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이자 최고선이라고 말했던 이 인물 떠올라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죠. 하나 더 이성을 잘 발휘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탁월히 발휘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잡아주시면 좋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워요. 지금 학교별로 그 교과서 채택 출판사를 봤을 때 미래인 교과서가 통합사회로 많이 채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학교 교과서가 미래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미래인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자료 있죠.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다. 됐죠? 그 다음에 을 봅니다. 쾌락은 행복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나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다? 쾌락이 목적이다 라는 거죠.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했다. 이 사람은요.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는 누구다? 에피쿠로스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가 이상적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다? 아타락시아다라는 것도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보기 갑입니다. 행복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No. 행복이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니은 갑.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이 있는 행동을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맞는 말이죠. 디귿
행복한 삶이란 어떠한 쾌락도 충족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총 3단계로 구분했고 그 중에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충족은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하는 것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충족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니까 틀린 말.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갑과 을의 공통점인데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을 발휘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강조했을 거고요. 에피쿠로스는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3가지 욕구인데 이성으로서 어떤 욕구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둘 다 이성 강조 안에 정답은 니은과 리을해서 4번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가에서 다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보통 통합사회 1 교과서에 없는 교과서가 있고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없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많이 줘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가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들어볼 건데 여기 보면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 봅니다. 가에서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는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 핵심 포인트 나오네. 인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 인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이것을 가는 뭐가 된다? 유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나에 보면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슬픔이나 긁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순응하는 삶을 살겠다.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에 맞춰 살겠다. 이 나 같은 경우에는 도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연기, 서로 연이 맺어져 있다. 그리고 뭐다? 해탈,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케이. 다는 불교네. 됐죠? 그래서 이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장자입니다라고 외웠을 건데 고등학교 때는 장자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우기보다는 그냥 도가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입장 가장 적절한 거 보자고요. 가, 유교입니다. 죽음보다 현실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문구는 첫 번째 문구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는가?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정답 1번이고요. 2번 도가입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쓴다라고 하는데 no. 자연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벗어난다. 틀린 말. 3번 불교입니다. 윤회를 방목하기 위해서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연기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고 4번 부명예를 얻기 위해 인을 실천한다라고 하는데 자, 인 자체가 유교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부명예를 얻기 위한 것은 가, 나 둘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창조된 문장. 5번 죽음을 거부하고 불면의 삶을 추구한다는데 도가는 죽음, 자연에 순응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고 불교 또한 생로병사라고 해서 죽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의 삶 관련 없는 설명. 따라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배운 것으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쌤은 한국사도 가르치기 때문에 이 10월 25일 보고 바로 독도인 줄 아는 건데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자,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자존의 성. 맞죠? 독도도 일단 동해에 있는 외로운 성, 독도.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가장 동쪽에 있어서 그렇죠? 독도.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가 이제 독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옳지 않은 거 보자고요. 편하게.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상식선에서 그렇구나 들어보시면 되고 영해 설정 시 통상 기선이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맞는 말이고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섬인지 뭐 몰라도 되긴 하지만 참고인데 이거는 이오도라는 곳이에요.
이어도가 참고로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독도가 동쪽에 있고요. 남쪽에 보면 제주도가 있을 것인데 제주도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어도예요. 참고로. 알겠죠? 오케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독도는 섬 전체가 보호구역이고요. 주변 바다에 난류와 한류가 만나기 때문에 물고기 잡이가 잘 된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렇구나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달달 외울 것은 아니라는 점. 그죠? 9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연재해 자음모음 십자말 풀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자연재해도 통합사회 1에서 다루는 교과서가 있고 다루지 않는 교과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편하게 상식으로 보면 좋겠는데 이 표기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바람이면은 비읍,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하고 됐죠? 그 다음에 또 가로 열쇠 보니까 열대 지역에서 발생해서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이것을 갖다가 열대 저기압이다 라고 하는데 열대 저기압이 뭐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 태풍이죠. 태풍. 그래서 열대 저기압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 그러면 세로 열쇠 두 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 폭설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폭설 요렇게 들어갈 것이고 4번 세로 열쇠 보니까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여서 물에 잠기면 뭐가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다. 홍수. 그러면 2번 가로 열쇠는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우가 들어가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난다. 우리 너무 더우면 뭐다? 폭염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르면 무슨 현상? 가뭄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할 것이고 3번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땅이 흔들리면 뭐다? 지진이 일어났네. 4번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낮아 추위가 심합니다. 한파주의보, 한파. So cold. 5번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참고로 해일이고요. 정식 명칭은 지진 해일이라고 많이 쓰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쓰나미라고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밖에 없네. 가뭄 2번 주시면 좋겠다. 그죠? 10분 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지리정보체계 GIS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를 건설하고자 한다. A에서 E 중 연구소의 입지로 가장 적합한 국가를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우리 GIS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1, 5단원에서 들어보게 될 거예요. 됐죠? 교통, 통신에 발달할 때 들어본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보자고요. 점수 높은 걸 찾아야 되는데 쭉 보니까 나라별로 이렇게 있고 점수 기준표가 있는 것이고 국가 아래에 하나, 둘, 세 개의 순으로 있을 건데 보니까 첫 번째가 코딩 기술 수준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개발자 시간당 평균 인건비고 세 번째가 의사소통 원활 정도다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점수를 우리가 한번 맞춰보면 되겠네요. 자, 코딩 기술 매우 우수니까 A 같은 경우에는 3점. 그 다음에 인건비 35달러라고 했으니까 2점에 해당하는 구간. 그 다음에 의사소통 매우 원활이라고 하니까 3점에 해당하네. 자, B 봅니다. 매우 우수 3점. 30이라고 했으니까 2점. 그 다음에 양호라고 했으니까 1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C 봅니다. 우수 2점. 그 다음에 18달러니까 3점. 그 다음에 원활이라고 했으니까 2점. D 봅니다. 양호라고 했으니까 1점. 23달러니까 3점. 매우 원활이니까 3점. E 봅니다. 우수 2점. 45달러 1점. 원활 2점. 그러면 이랬을 때 제일 많은 것은 뭐냐? 3이 2개 들어가고 2가 있는 A가 되겠네요. 8점.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주면 좋겠다. 이렇게. 굿.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이것도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한번 보자고요. 페루입니다.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열대 고산기후라고 해서 배우게 되었던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설명 들어야 되는데, 착한 사람 눈에는 미국 땅이라고 보일 거고, 그리고 반드시 사회할 때 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요 산맥, 여기 있는 산맥이 무슨 산맥이다? 안데스 산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안데스 산맥 일대에 선이 하나 통과하네. 이 선을 우리는 적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적도가 통과하는 지역은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 열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기후 요인이 있어요. 기후 요인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인데, 대표적으로 해발고도가 있죠. 이 해발고도는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과 요 지역, 여기가 산 아래니까 비교적 저지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은 고지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A, B 지역의 상대적인 특징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A는 열대 고산기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열대 고산기후고, 그 다음에 기온의 니은이 크다라고 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다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온도의 차이가 크네, 일교차가 크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알파카하고 라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양하고 말하고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얼굴에 털복숭이에요. 털복숭이.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 코, 입.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있고, 몸통도 양처럼 생겼는데 팔다리가 조금 길어요. 이렇게. 자, 오케이. 이제 라마 알파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산에 있다 보니까 무거운 걸 들고 산 위에 올라가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라마나 알파카에 실어가지고 많이 이동을 해요. 되죠? 그리고 또 리을 보면은 유럽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참고로 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고요. 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에 어떤 유럽?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참고로 이 북쪽은 북서유럽이고요. 그래서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어하고 에스파뇰어를 쓰는 국가가 많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음 보니까 크리스트교의 성서의 내용을 그린 것이지만 식탁 한가운데 페루 원주민의 전통 음식인 꾸이가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4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인데, 기존에 있던 문화의 특징에다가요, 외부에서 들어왔던 문화의 특징 합쳐져 가지고 이 두 가지 특징이 같이 나타나는 제3의 문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무슨 개념으로 배울 거냐? 문화 융합의 개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되죠? 오케이.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까지 우리가 한번 차례차례 체크해 보자고요. 1번입니다. 기억은 적도 부근에 저지대가 아니고 고지대겠죠. 저지대는 산 아래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일교차가 들어갈 것이고, 라마 알파카는 집 나를 때 유용하다는 거, 그리고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에스파뇰어 쓰겠네. 맞는 말. 그 다음에 5번 유럽 문화와 원주민 문화가 융합된 사례, 문화 융합의 사례였습니다. 맞죠? 오케이.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페루의 공용어가 에스파냐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시험 문제 접근하는 거는 이 라틴 아메리카가 남부 유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어하고 에스파뇰어를 많이 쓴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주시면 좋겠고, 1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에서 E에서 고른 것은 보자고요. 이번 휴가에 가를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고, 여기 보니까 화산 활동이 활발하네. 우리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간헐천, 간혹 가다가 물이 튀어나올 것이고,
지열 발전도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온천도 유명할 겁니다. 쭉 보니까 역시 여기 온천이 나올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네. 백야 현상이 6월 달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을 것이고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인데 6월 달에 백야 현상 고비도로 가서 나타나잖아요. 백야 현상이. 그러면 6월 달에 백야 현상은 북반구 쪽에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나라들인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죠. 유명한 곳이죠. 아마 이거는 통합사회 1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아이슬란드. 그래서 A가 아이슬란드. 대표적인 화산 지역이고요. 근데 함정이 하나 있다면 어디 있을까? 요 E예요. E. 여기는 뉴질랜드거든요. 뉴질랜드도 하산섬이에요. 간헐천도 있고 온천도 있는데 문제는 뭐다? 백야 현상이 6월 달에 나타나니까 적도가 여기인데 뉴질랜드는 남반구죠. 그러니까 북반구는 A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국가들은 어디쯤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니까 한 티르키예, 터키, 옛날 터키 정도 티르키예라고 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있을 건데 여기는 베트남 옆쪽이니까 미얀마 정도 될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이죠.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정답은 확실하게 1번. 됐죠? 13번 봅니다. 자, 보면은 다음 자료는 A에서 C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한테 난제가 있는데 뭐냐? 이 말리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우리가 외우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A, B, C가 어떤 나라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A, B, C가 어떠한 나라인지 모르더라도 보기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 프랑스와 베트남이란 말이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디가 조금 선진국이다? 프랑스가 선진국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개발도상국하고 선진국의 차이인데 선진국은 노년층이 많을 것이고 개발도상국은 유소년층이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산업 때문이었는데 이 개발도상국은 산업이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농업을 하려면은 인구, 젊은 인구,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뭐다?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선진국은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고요. 그냥 보기로서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자, 기억입니다. A는 B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출산 장려 정책이 어떤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라고 장려하는 거죠. 근데 앞에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B보다 훨씬 더 유소년층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 장려보다는 차라리 출산 억제를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될 것이고 니은 봅니다. A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1단원에서 고령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할 때 사회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노년부양비라는 게 있죠. 이게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알아야 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이 노년부양비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청장년층 100명당 부양해야 되는 노년층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비용이 아니고 비율이다라는 게 포인트고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청장년층 분의 노년층 그리고 곱하기 100을 의미한다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결국에는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노년부양비의 관점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A하고 그 다음에 C가 있을 때 노년부양비 어디가 낮은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말로.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야지 우리가 내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되죠? 오케이? 보자고요. 앞에 거.
A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이 50.8이니까 50 정도로 할게요. 소수점은 뗍니다. 노년층은 2라고 할 것이고 곱하기 100. 그 다음에 C 봅니다. C 보면 67.9니까 67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년층은 8이라고 해볼게요. 곱하기 100. 둘 중에 어디가 낫냐라고 보면은 니은이 판단될 것인데 100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소수점 보자고요. 요거를 갖다가 50으로 나누면 0.04가 될 것이고 8도 67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0.1 뭐뭐뭐죠. 하면 어디가 낫다? A가 낫네. 그러니까 니은도 보면 A는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맞는 말이 나오는 거죠. 0.04와 0.1이니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봅니다. B는 A보다 평균 수명이 길 것이다. 이 말은 노인층이 많다라는 건데 볼까요? B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 더 많네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리을 봅니다. B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B가 높은지 한번 볼까요? 보니까 C가 더 높네. 67.9란 말이죠. C가 높으니까 틀린 말 X.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14번 봅니다. 그래프는 국가별 태양광 발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쭉. 이것도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서 그대로 풀면 되거든요. 지금 점선들 보니까 세계 평균 일사량, 원 크기가 태양광 발전량, 그 다음에 요 점선이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율을 말하는 거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평균 일사량은 독일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평균 일사량 요 기준인데 영국이 독일보다 많냐? 아니죠. 독일이 더 많으니까 1번은 틀린 말. 그 다음에 2번 중국의 평균 일사량 앞으로 가봅니다. 평균 일사량. 중국은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되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칠레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태양광 발전량은 원 크기로 말하는데 원 크기가 칠레는 작은데 중국이 훨씬 크네. 그러면 중국이 더 많을 것이고 4번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 비율은 평균 미만이다. 발전 비율이 미만인지 보자고요. 발전 비율이 이 선이고 아래에 있네. 평균 미만이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이고 평균 일사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볼까요? 평균 일사량이 요 기준인데 요것이 많을수록 발전량도 많냐라고 했을 때 칠레 봐봐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봐봐요. 많은데 원 크기는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선택지도 많다고 할 수 없다. 됐죠? 일사량이 많다고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것도 아니다. 됐죠? 굿. 정답 4번. 간단한 문제였고요. 15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국가 A, B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A는 누가 봐도 미국 땅이네. 오케이. A는 미국.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유럽 땅의 섬이네. 이 나라는 뭐다? 영국이네.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세요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기억 A, 미국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 수반이 누구다?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다? 대통령제란 말이죠. 현재 대통령이 트럼프. 트럼프가 국가 원수잖아요. 맞는 말이고 영국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영국은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죠. 불신임권이 뭐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내각을 못 믿겠다 하면 내각 갈아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니까 맞는 말이고요. 디귿 A는 명예혁명, B는 독립혁명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이 일어났고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독립혁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부분 A와 B는 모두 앵글로 아메리칸 문화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차피 통합사회 1, 4don에서 배울 건데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앵글로 아메리카, 남쪽은 라틴 아메리카가 될 것이고
미국은 앵글로 아메리칸 문화권이 맞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문화권 중에서도 북서유럽이죠. 그래서 우리는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하는 거 시험 출제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기억 니은 1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작성된 댓글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 보니까 경제 파트네.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느냐. 1달러를 우리가 만약에 가지려면 우리나라 돈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300원일 때가 있다고 가정할 것이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게 한 1,600원으로 바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돈을 많이 써야지만 달러를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한 달 후에 여행 가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뒤에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지금 사면은 1,300원에 1달러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데 환율 올라가면은 나중에 1,600원에 1달러 획득할 수 있으니까 빨리 환전해야 되겠죠. 빨리 환전. 을 봅니다. 미국의 유학 중인 자녀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면은 이제 우리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원래 교육비가 1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10달러 하면은 13,000원만 보내면 되는 건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16,000원 보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고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 달러로 했을 때 만약에 환율이 올라갔다. 원화로 바꿔버리면은 우리는 이득인 거죠. 오케이? 이랬을 때 보자고요. 기억. 원화를 달러로 서둘러 환전하세요. 오케이. 왜? 환율 올라가니까 미리 바꾸는 것이 이득. 니은 갈수록 교육비 부담 커진다 했던 말이고 다 보유 주식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변함없다면 변함없다면 원화로 환산한 보유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죠. 오케이? 왜? 같은 1달러를 하더라도 여기는 1,600원대니까 이 1달러가 1,300원일 때 바꾸는 거나 1달러가 1,600원일 때 바꾸는 거 어디가 이기다? 1,600원일 때가 이득이죠. 그러면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주시면 좋겠다. 됐죠? 오케이? 17번입니다. 재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하나가 민사, 하나가 형사 재판이다 라고 하죠. 오케이?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둘의 큰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A에는 검사가 있네. 이 검사가 있는 경우는 이거는 형사 재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B 봅니다. 판사가 있고 원고와 피고가 있네. 원고가 고소한 사람, 그 다음에 피고가 고소당한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민사재판이겠네. 그러면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니은은 형벌 정도를 판결한다라고 하는데 니은이 어디 갔을까? 기억이고 니은. 오케이, 검사죠. 검사는 판결한 사람이 아니고 판결한 사람은 판사겠죠. 판사. 그래서 이것은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고.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달리 이것을 범죄 유무를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범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 디귿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형사재판의 판사는 범죄 유무를 판결할 것이고 디귿은 아니란 말이에요. 민사는 보통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억이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B. 민사는 리을의 소장 제출이라고 하는데 리을이 누구예요? 피고죠. 피고가 아니고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되는 거니까 틀렸고 원고입니다. 원고. 그 다음에 4번 B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민사. 5번은 반대로 됐으니까 틀린 말. 정답 4번. 이렇게 주면 좋겠고요. 그렇죠?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X제 시장 관련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요약한 것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가 있고 안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서 우리가 푼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디맨드하고 서플라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급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쭉 보니까 XJ의 공급에만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XJ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공급하는 양이 많아졌다라는 건데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자, XJ 생산의 핵심 원료 가격이 폭등했어요. 원료 가격이 폭등하면 만들 때 많이 못 만들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을 거예요.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2번 XJ 보완제. 보완제가 뭐냐?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거예요. YJ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XJ 쓰려면은 보완제 YJ가 비싸네.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걸.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겠죠. 수요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고 3번 XJ를 생산하는 기업에 XJ 생산 중단. 그러면 생산하는 기업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공급은 감소하겠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를 봐야 되는 거예요. 4번 XJ 생산 기술 혁신으로 생산 능력이 올라갔다. 공급이 많아지겠네. 정답 4번. 알겠죠? 원리를 알면 돼요. 5번 XJ에서 건강한 수면에 지장을 주는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으니 사람들은 XJ 안 살래 라고 되겠죠. 수요가 감소하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19번입니다. 이 19번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쭉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접이 뭐예요? 국민이 직접 하는 거니까 오케이. 직접은 나가 될 것이고 간접이 가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자, 기억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그렇구나.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봅니다. 가는 나와 달리 국민의 자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자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은 직접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말이 될 것이고 지금 봅니다. 가는 나에 비해 법률 정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왜? 직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합력시켜야 돼요. 하지만 간접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표가 있고 대표 몇 명에서 합의보면 되니까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시간하고 맞는 말이고 리을 나는 가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기 쉽다라고 하는데 간접 민주정치가 무관심 나타나기 쉬운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가 아니고 가가 쉽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2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물가 안정 및 고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활동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상황 카드가 있고 가나에서 한 장. 오케이. 상황 하나 뽑을 거예요. 그리고 대책 카드는 A에서 C가 있는데 2장을 선택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나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면은 1점씩 획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0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실업, 경기적 요인에 따른 실업이 심각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하고 있네. 그 다음에 나 봅니다. 나는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거 지금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대책 A, B, C 봤을 때 중앙은행에 이자율을 올린다. 은행 이자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거예요. 왜?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통 이자율이 올리는 것은 물가 상승을 잡을 때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니까 이 경기 과열할 때 하는 대책일 거고, B, 정부의 공공사업 확대인데 일자리가 없으면 국가가 주도해서 일자리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했을 때 쓸 수 있는 대책일 거고, C,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겠다. 돈을 묶어두겠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C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쓰는 방법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고른 카드를 보니까 점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침체일 때예요. 침체일 때는 B는 맞아요. 1점이네. 하지만 A는 틀렸어요. 그래서 값은 1점. 그 다음에 을 봅니다. 침체 골랐고요. A, C 둘 다 가열이니까 틀렸고 0점. 병 봅니다. 침체인데 B, C B는 맞고 틀렸고 그래서 1점. 정 봅니다. 과열일 때 A, B A는 맞고 틀렸으니까 1점.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과열 A, C 둘 다 맞으니까 2점. 그래서 합산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뭐다? 5번 무가 된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4월 학력평가 사회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 지금 점수는 우리 내신 점수가 아닙니다. 이제 4월 달이 되었고 우리 차근차근 내신 준비해 가면은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고요. 한 가지 저랑 약속하세요. 뭘 약속할 거냐? 내신은요, 고등학교 내신 중학교랑 달라요. 중학교 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일주일 전 아니면 일주 반 전에 벼락치기 가능하다. 하지만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벼락치기 안 됩니다. 벼락치기 하다가 점수 진짜 낮게 나올 수 있으니까 4월 시작하자마자 차근차근 대비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현장이랄지 온라인에서 강의로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통합사회 김윤상이었습니다.